닭을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닭 제대로 알고 먹자라는 제목으로 존 라빈스 선생님의 육식 건강을 망치고 세상을 망친다라는 1권, 2권, 3부 가운데 있는 내용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캡처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식 건강을 망치고 세상을 망친다라는 이 책은요. 레이첼 카슨스 상을 수상하신 이 베스킨 라빈스의 후계자 존 라빈스 선생님, 정말 자연주의자시고 많은 전 세계에 지각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아끼고 사랑하는 이 존 라빈스 선생님의 저서 가운데 있는 이 책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이 지적인 수준이 엄청나게 많이 상승하게 될 만한 그런 책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1부, 2부, 3부를 공부하시면 1권, 2권, 3권에 있는 핵심 내용들을 다 캐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 독자들이 가끔 그러세요. 원장님 강의를 들으면 1시간에 책 한 권을 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몸이 아프고 나서부터 눈이 이래서 책을 잘 못 보는데 핵심적인 내용만 그렇게 추려주셔서 제가 얼마나 유익한 시간이 되는지 모릅니다. 라는 이제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계실 때마다 저도 참 흐뭇합니다. 제 눈이 노화가 될 만큼 이렇게 들고 파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 그 감동을 고스란히 공감해 주셔서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책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기들을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내 몸속에 고통과 질병을 함께 집어넣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오히려 이거 단백질이니까 이거 먹으면 내 몸에 기운이 날 거야. 힘이 날 거야. 와우, 맛있어 보이네 하면서 그것들을 열심히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끼니마다 먹어치우는 건 영양이 아니라 사실은 악몽입니다. 자, 육식 건강을 망치고 세상을 망친다라는 존 라빈스 선생님의 저서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심장마비와 암, 그리고 골다공증, 당뇨병, 뇌출혈을 비롯한 우리 시대의 재앙들로부터 우리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려주고요. 또 각종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 그리고 인공 호르몬과 항생제의 내성을 갖게 된 이 박테리아와 살충제, 그리고 오늘날의 대다수의 육류, 유제품에서 자주 발견되는 이 허다한 발병 물질로부터, 발암 물질들로부터 우리의 몸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굉장히 귀중한 책입니다. 자, 이분 좀 우통을 벗고 좀 섹시한 모습으로 계시지만 사실은 굉장히 자연주의자이십니다. 존 라빈스 선생님이신데요. 이분의 저서가 아주 주옥 같습니다. 이분의 정말 수많은 저서를 제가 거의 한 권도 안 빼고 다 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 라빈스 선생님을 지지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각 있는 분들이 많이 아끼는 분인데요. 자, 존 라빈스는 특별히 식생활과 환경 그리고 건강의 연관성에 관한 세계 1급 전문가 가운데 한 사람이고요. 건강한 식단을 선택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먹는 음식이 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와 우주의 이 건강을 지키고 환경을 보존하고 또 더 자애로운 세계를 지지하는 비영리기구인 지구구조대 인터내셔널 얼세이브 인터내셔널의 설립자이기도 하십니다. 또한 세계 최대의 아이스크림 기업인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그리고 병원에 있을 때 환우분들이 이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을 참 많이 사오셔서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있는데 바로 베스킨 라빈스의 후계자이십니다. 베스킨 라빈스의 상속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스크림과 유제품이 오늘날 유방암과 난소암과 전립선 암의 호르몬성 암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이유들을 각종 유제품과 축산물에 대해서 감추어졌던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폭로한 용감한 환경운동가이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책에는요, 1, 2, 3권에 보면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 여러분들이 십수년에 걸쳐서 깨달아야 될 내용들을 아주 얼마나 이 논리정연하게 저술해 놓으셨는지 모릅니다. 이 부분에 있는 핵심 내용들을 보면요, 특별히 미국에서 가축에게 투여하는 이 항생제의 양이 연간 1만 1160톤이나 되는 이 항생제.
그 항생제를 들이부은 그 가축들을 먹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이 전가되는 항생제 양이 연간 1만 1160톤이나 되는 항생제가 바로 우리 몸에 고스란히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즐겨하고 특별히 미국의 그 전 클린턴 대통령이 햄버거 왕이신데 치명적인 식중독균 0157의 주요 감염원은 특별히 햄버거 가운데 있는 소고기 이 패티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생충과 이 발암 물질들, 감염균들이 있는지를 이제 그 의학적으로, 영양의학적으로 이렇게 많이 서술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이거는 뭔 것 같으세요? 보기만 해도 제가 손이 떨리는데, 자, 미국에서 도살당할 때, 특별히 오늘날 많은 폐암 환자들에게 이 소세포, 비소세포 폐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병든 고기를 먹었을 때 그대로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처럼 폐렴에 걸려있는 돼지의 비율이 전체 돼지의 식용돼지의 70% 이상을 차지한다는 내용들이고요. 네 번째, 여기 이 동네 가까운데 여러분 힐링 잘하고 가시면서 유명한 연한 송아지 고기 좀 한번 먹어보고 갈까나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하시는 연한 송아지 고기를 만드는 비결은 바로 그 어린 소를 빈혈 환자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제공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운 송아지 고기의 비결은 바로 빈혈 송아지 고기가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러니하게도요, 골다공증 환자들은 우유나 사골국물을 먹으라고 하는데 사실 골다공증의 주요 원인은 칼슘 부족증이 아니라 단백질 과잉증으로 인해서, 단백질 중독으로 인해서 뼈에서 칼슘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빼내간다는 정말 아주 영양의학적으로 해박한 지식들을 많은 영양의학, 의사들뿐만 아니라 많은 영양의학도들이 정말 너무나 감동하게 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존 라빈스 선생님은요, 1994년 레이첼 카슨상의 수상자, 이거 굉장히 정말 대단한 상이죠. 지각 있는 분들이 많은 그 지지를 보내는 이 레이첼 카슨상의 수상자이시기도 하고요. 저서로는 육식, 건강을 망치고 세상을 망친다. 존 라빈스의 백세 혁명, 존 라빈스의 인생 혁명과 같은 주옥 같은 기가 막힌 책들이 있고요. 존 라빈스 선생님은 많은 지각 있는 분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훌륭한 환경운동가이기도 하십니다. 자,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데스몬드 모리스의 The Naked Ape, 이 책 읽어보신 분들 계세요? 좀 있으십니까? 털없는 원숭이, 털없는 유인원, 이 책 읽어보신 적 없으세요? 이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자,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영국의 유명한 생태학자로 The Naked Ape라는 벌거벗은 원숭이의 저자 데스먼드 모리스는 특별히 닭장에서 일명 배터리라고 불리는 닭을 기르는 양계 방식에 관해서 한탄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을 좀 보세요. 나는 내 식습관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고기나 생선, 우유와 계란을 먹을 때 여러분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드신 적이 있으세요? 있으세요? 어제 오신 그 어떤 선생님이 저는 제가 이 먹는 음식이 제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종합병원이 돼 있어요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식습관이 내 몸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신 적이 별로 없으시죠? 내가 먹는 음식이 내 몸뿐만 아니라 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동물들이 살해된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게 자연의 섭리고 먹이사슬의 원칙이라고 여겼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하면서 이제 데스먼드 모리스의 The Naked Ape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들을 서술하시면서 닭장에서 일명 배터리라 불리는 닭을 기르는 양계 방식에 관해서 한탄을 하는데 공장식 양계장을 일컬어 닭의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과연 닭의 천국일까요? 내가 관찰해온 배터리 닭들은 그들의 메뚜기를 쫓던 풀숲에서 떨어져 나와 어미한테서 떼어놓을 때부터 이미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배터리는 글자 그대로 닭의 정신병원입니다.
자, 우리 닭 정신병원이 어떤 형태인지 좀 볼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닭을 사육하는 이 배터리라 불리는 양계 방식을 일컬어 데스맨 모리스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닭의 정신병원이다. 자, 한번 볼까요? 알 낳는 집 속의 닭은 신경질적입니다. 닭들은 자동 조절되는 모이통에서 모이 한 번을 쪼르르 쪼거나 물 한 모금을 마시기 위해 서로를 밀치고 기어오르고 끼룩끼룩 꼬끄대 꼬꼬꼬꼬 구구구구구구 야단법석을 떱니다. 이것이 바로 쉬지 않고 알을 낳는 암탉들이 짧은 생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뼈가 부러지는 일 따위는 아주 자주 있는 일이죠. 많은 닭이 발이나 다리가 부러져 고통스러워하면서 쭈그리고 앉아있거나 쩔룩쩔룩거리면서 돌아다닙니다. 지금 동물연구소에서는 다리 없는 짐승들, 깃털 없는 닭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다리 없는 짐승과 깃털 없는 닭을 개발할까요? 사람들이 먹기 좋게 하려고. 왜? 그것은 닭에게 깃털이 없으면 닭들을 꼭 어미닭처럼 돌보는 사람들이 깃털을 뽑아대는 번거로움을 겪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간질 발작 증후군 증상은 닭들이 가끔 꽥 소리를 내지르며 공중으로 펄쩍 뛰어올랐다가 뒤집혀서 죽어버리는 간질 발작 증후군 증상이 왜 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사실 오늘날 모든 닭들은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항생제가 섞인 모이를 먹습니다. 항생제가 없다면 우리가 거기서 이윤을 얻어내기도 전에 엄청난 수의 닭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죽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양계업자가 이야기합니다. 자, 동물공장이라는 책의 저자 피터 싱어와 짐 메이슨은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닭공장에 흔한 비타민 결핍은, 자, 여러분들도 들어오실 때 보면 비타민과 미네랄이 다 결핍되어 있으세요. 코엔자임 규텐을 30년간 드셨고 비타민C를 30년만 드셨고 멀티바이타민, 아연, 뭐 다양한 종류의 이 비타민들을 드셨는데 사실은 거의 허당들이 많으신데 닭공장에도 비타민 결핍이 흔해요. 특별히 성장 지체와 눈이 손상이 되고 시력이 상실하고 무기력증, 그리고 콩팥이 손상이 되어 있고 성기능이 교란되어 있고 또 뼈와 근육이 약화되어 있고 뇌 손상이 마비되는 증세들, 뇌출혈, 빈혈, 그리고 부리와 관절에 기형화된 다양한 형태의 이 불구자인 닭들. 자, 닭들의 약해진 뼈, 이완된 힘줄, 비틀린 뒷다리, 부풀어 오른 관절, 이 모든 증세들은 미네랄이 부족한 현상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미네랄이 부족해서 각종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어서 골다공증, 고울조성증 비롯한 많은 암에 노출된 것처럼 닭들도 미네랄이 부족해서요. 뼈가 약해져 있고 힘줄이 이완되어 있고 뒷다리가 비틀려 있고 관절이 부풀어 올라 있습니다. 닭의 척추가 기형화되고 목이 뒤틀리고 관절에 염증이 생기게 만드는 질병도 있습니다. 이 불쌍한 동물들은 병으로 만신창이가 됩니다. 이 때문에 닭 한테서 전염병이 옮을 위험성도 높아서요. 노동국에서는 닭 가공산업을 모든 업종 중에서 가장 위험한 업종의 하나가 뭐냐면 닭을 가공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그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등재할 만큼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전국의 대다수 양계장에 있는 닭들의 90% 이상이, 자, 오늘날 많은 암 전문가들이 남자 3명 중에 하나, 여자 2명 중에 하나가 이 암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가 과언이 아니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자, 오늘날 대다수 양계장에 있는 닭들의 90% 이상이 다감, 레우코시스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겪는 고통을 전혀 모른 채 날마다 이 불쌍한 이 닭들의 고기와 달걀을 먹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서 1등급 달걀을 먹고 있다고 자랑들을 하시죠. 자, 이런 체계에서 나온 생산물을 먹었을 때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You are what you eat. 내가 먹은 음식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자, 혹시 칠면조를 먹으면 좀 낫지 않을까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닭과 달걀에 적용되는 공장식 생산 방법은 칠면조, 거위, 오리 같은 다른 동물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게 현실입니다.
칠면조 역시 닭과 마찬가지로 이윤을 위해서만 그들을 써먹으려는 똑같은 집착에 희생되고 있어서 각종 항생제와 각종 그 발암물질들로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리를 잘리우고 철망 속에 가득 쳐넣어진 채로 각종 화학약품 그리고 의약품 그리고 항생제가 첨가된 똑같은 종류의 인공적인 먹이를 먹고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식품 생산 체계에서 나온 이 소출들을 사 먹는다는 것은 그들과 결탁해서 닭들의 지옥을 만드는데 일조를 가하는 게 아닐까요?